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온 예민수입니다.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주중반을 지납니다. 이번 주는 이제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요. 또 이제 ECBA가 예정돼 있습니다. 큰 일정들은 그렇고요. 어제 미국 증시는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강했는데요. 결국은 뭐 상승분을 또 이번에는 다 개워내면서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다우지수는 0.2% 밀렸고요. 예,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며칠 강세죠.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또 0.45% 올라서 이것보다는 반응이 좋으네요.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삼성바이오의 그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셀트리온의 쇼크가 오면서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1.4%나 밀려났었죠. 예, 뭔가 좀 될 만하면 또 좀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예, 그래도 이제 연말로 가면서 악재는 켜켜이 쌓여 있지만 조금 종목별로라든지요. 조금 그래도 뭐 해볼 만하지 않은가 그런 좀 심정적인 생각들은 갖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또 뭘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이야기 풀어갑니다. 출발 마켓온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공략할 만한 유막 기업까지 찾아봅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주가 밀린 표면적 언론의 이유들은 뭐 브렉시트 부결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많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심리가 계속 눌려 있고 어제는 이제 셀트리온 얘기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웠다. 예. 시장 판단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시장 얘기는 좀 짧게 하고 네. 종목 얘기를 좀 좋죠. 오늘은 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명분이 좋았다. 뭐 예전에 뭐 영화 대사 보면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나오는 대사도 있었는데 지금 명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소위 말해서 올해 경기의 상승 속도를 내년에 지켜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올해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붐업 정책을 올해 뭐 쏟아 부었으니 감세나 이런 부분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거는 YOI 값,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들 플러스를 가지고 오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저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상승률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반도체 가격 같은 거 뭐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던 반도체 가격이 뭐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겠느냐 상승률 뭐 이제 마이너스로 꺾이고 이런 부분들 뭐 상당 부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뭐 경기도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뭐 미중 무역 이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다 성장의 하향 요인들이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 브렉시트 뭐 노딜 브렉시트 뭐 현실화되게 되면은 금융위기 버금가는 문제가 될 거거든요. 영국 내에서는 뭐 우리한테 그만큼 피해가 온다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불안 요인들입니다. 근데 그 딱 시점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보여주다 보니까 커봐 지금 이 지표, 그러니까 장단이 어긋나는 부분은 항상 침체 전에는 장단이 어긋났었으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침체가 옵니다. 이게 아니고 침체 전에는 위기가 있었던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꼬인 다음에 무조건 침체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체 이전에는 장단기 금리가 꼬여 있었던 게 맞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 명분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밤에 있었던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 가격을 보니까 다 올랐더라고요. 수익률 가격이 올랐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안전자산이 미 채권 아닙니까? 그만한 사이즈를 뭐 이만한 유동성을 소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사실 없는데 뭐
금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미 채권은 글로벌리하게 안전자산으로 봤을 때는 넘버 1 안전자산입니다. 뭐 특히 뭐 T빌, T본드, 뭐 10년물 채권에 대한 수요들은 뭐 막강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간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역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10년물 수익률도 반등, 2년물 수익률이 뭐 더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뭐 10년물, 2년물 이 스프레드가 뭐 죽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어젯밤 사이에서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다른 얘기들이 오히려 좀 더 나왔던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 값이 둔화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꺾이는 그림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던 상황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여기도 장단기 금리 차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12개월 이후에 침체를 보일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거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08년 11월 이후에 최고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발표가 되니 금리는 꼬여 있겠다. 얼마나 명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소위 말해서 경기를 우려하는 그림에서 출발한 주가 조정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해서 조정폭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부러졌어요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간밤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잘 조합을 해보시면 일단 어제 장중에 나왔던 얘기죠. 이 뉴욕 부총리가 문우신하고 라이트하이자하고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면서 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주고받았던 합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거 어제 장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간밤에 나온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진행되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낙관적 발언을 해줬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랐어야죠. 근데 시장이 못 올랐잖아요. 시장 못 올랐었던 부분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탄핵 얘기가 좀 많이 오갔었고 하원하고 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하고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어제 국경 문제 가지고 또 크게 다투다가 셧다운을 이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게 이 미중 이 우려감은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브렉시트 녹여서 설명하고 어떤 날은 셧다운 녹여서 설명하고 속도가 붙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핑계거리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가장 괴롭혔었던 뉴스가 뭐냐. 금리 올라가는 부분하고 미중 무역 전쟁 얘기였잖아요. 예. 금리 올라가던 부분은 이 제롬 파월이 반성문 한 장 쓰고 꼬리를 빵 내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12월 FOMC에서 점도표 하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된다라고 하면 내년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시선들은 뭐 많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얘기는 요즘 악재보다는 호재를 기대하는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웨이 뉴스가 거의 마지막 타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얘기, 간밤에 나왔던 얘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90일간의 합의 기간 동안에 합의가 완전히 완료가 될 겁니다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적거든요. 소수론적인 시각이거든요. 협상 기간이 뭐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가이드가 일반적인데 이거 뭐 잘하면은 합의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 노이즈가 사실 가장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 그림을 같이 섞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11월 이 수출입 데이터 지난 주말에 발표됐는데 수출도 가이던스 대비해서 크게 못 나왔고 수입은 가이던스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 수출입 데이터도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줄었느냐? 아니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러면 미국도 얻은 게 없고 중국도 얻은 게 없거든요. G2가 서로 얻는 게 없이 싸움을 지속하고 있으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로 득될 게 없죠. 그래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역설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는 지표 3개일 거예요. 뭐 유가, 뭐 채권 수익률,
뭐 달러,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위 뭐 매크로 빅3라고 부르는 지표들이죠. 근데 한번 같이 보죠.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유가는 뭐 계속 올라붙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유가는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붙고, 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금리도 뭐 중립금리가 멀리 있을 수 있어요라는 발언까지 들었으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갔고, 그런 부분들로 금리 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미 달러는 강세를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중국 입장에서 쳐다보죠. 중국은 원유를 하루 원유 수입분만 800만 배럴이래요. 그러면 유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수입해서 지출해야 되는 외화의 양이 늘어나죠. 예. 근데 지출해야 되는 외화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달러가 점점 비싸져요. 그러면 늘어나는 이 달러의 지출량이 어떻게 돼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유가가 머리를 세게 숙였죠. 50불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리도 한풀 크게 꺾였죠. 반성문 썼으니까요. 지금 달러가 아직 머리를 얼마 안 숙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보여줬었던 달러의 강세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죠. 얼마 전보다는 훨씬 더 숨 쉴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준 게 사실 미중 간에 계속 으르렁거렸으면 안 나올 그림인데,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이면 시장을 읽는 매크로 빅3라고 부르는 이 지표들이 머리를 숙였을 때 과연 시장은 유리하냐 불리하냐. 불리할 게 없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뭐 워낙 오랜 기간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심초사 쳐다보는 눈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더디고 재미없는 시장인 거는 뭐 충분히 저도 보고 인정을 합니다만, 밑으로 꼬꾸라져서 죽을 장으로 쳐다보는 시각은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올 한해 글로벌 시장을 괴롭혔던 금리 기조, 인상 기조,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한풀 꺾였다는 얘기. 다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네.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옵니다. 큰 흐름상은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셨고, 네. 종목 얘기 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제도 뭐 아스트 얘기하길 잘했어요. 그리고 예,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십니까? 어제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부활절 같은 네. 느낌이 들었을 거고, 갑자기 이제 불똥이 또 이제 셀트리온으로 튀니까 셀트리온 3인방은 어제 뭐 죽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감원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게요. 네, 삼성바이오 한번 건드렸고, 왜 뭐 삼성 못 죽여서 안 달랐냐라는 비난을 듣기도 싫었을 거고, 그러면 비슷한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는 셀트리온을 한번 건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셀트리온을 이 분식으로 얘기를 꺼낸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얘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네.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은 이 개발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거고,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는 건데,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넘겨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 헬스케어인데, 갑자기 또 국내 판권은 셀트리온이 다시 되사온 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로 지난 적자 겨우 메꿨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시선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판권 되사는 거는 회계상으로 큰 문제는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뭐 제가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매출로 잡았다는 게 저도 네.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게 네, 정말 네.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IFRS 상에서는 네. 사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그러게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만큼 회계상에 이 마찰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당장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던 네. 얘기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셀트리온한테 당연히 지금 부담스러운 뉴스가 된 건 맞겠습니다만, 뭐 이 뉴스로 바이오 전반적으로, 저는 뭐 바이오 그렇게 좋아하는 시선은 아닌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싹 다 죽습니다. 뭐 이렇게 읽을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기사회생한 부분, 적어도 상패 얘기는 다시 안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 값은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종목은 삼성물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삼성바이오는 외국인도 매도고 기관도 매도입니다. 네. 근데 삼성물산은 수급이 달랐어요. 네. 여기 보도록 하죠. 먼저 수급 반전 관심주 2선으로 꼽아온 종목인데요. 얘는 언제 이렇게 계속 사고 있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관 수급은 연일 매수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돼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되기 직전에 샀다. 이거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저는 잘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거래 풀려봐라. 이 가격에 절대 못 산다. 상폐될 가능성 없다. 그러면 사서 정지를 막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래 정지돼 있는 동안에 바로미터는 삼성물산이 될 거다. 그럼 삼성물산 쳐다보자.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어요. 삼성물산 수급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은 연일 삽니다. 그래서 돈 냄새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잘 맞죠. 시장 방향은 외국인이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도 종목들은 기관이 잘 맞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어제도 3%대 강세 보여준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CGB 얘기하면서 터키 리라와 차트 보여주면서 이 터키 법인 우려감으로 주가가 소위 박살이 났는데 터키 리라와는 어느새 돌아오고 있습니다. CGB 주가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네요. 그러면 CGB는 지금 매수할 시점입니다. 라는 부분을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관 수급도 최근 매도가 한번 나간 날이 있긴 했습니다만 나름 양호했고 외국인 수급이 또 빠르게 부활을 시작하는 어제 6%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CGB한테 좋은 뉴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더 안 좋은 얘기 나올 것도 없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지니까 삽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라는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 다음 그림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미스터 마켓 시장값이에요. 삼성전자가 이 빨간불 크게 켜면은 시장은 파란불 켜기 어려운 거고 삼성전자가 파란불 크게 켜고 있으면은 시장 빨간불 켜기 어려운 거고 그만큼 이 지수값하고 삼성전자가 괴리값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면은 사실 좀 이 시장이 좀 꼬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액분 때리고 나서 5만 원 정도 주가에서 지금 4만 원 정도 온 거죠. 한 20% 정도 밀려난 겁니다. 네, 5만 3천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세가 좀 약했으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이전에 한 5만 원 정도 네. 했었으니까 한 20% 정도 후퇴한 겁니다. 시장은 어떻습니까? 10월 달 낙폭만 14%예요. 10월 낙폭만. 그리고 11월 들어서 다소 네. 조금 채워냈습니다만 지금 12월 들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음봉을 뽑아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부진하죠. 근데 삼성전자 가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가격은 43,000원 요 가격에서 밀려봐야 지금 4만 원이에요. 폭이 하락을 반영하는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값이 이 하방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시장 하락값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장이 우리가 보는 이 시선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값이 반영을 크게 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은 사실 종목들이 덜 다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종목들이 더 다치는 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소개해드리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이게 반응이 나오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뒷받침이 돼야 연속성이라는 게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시장을 좀 아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요 얘기도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향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21년 4월부터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요건이 3억 원 이상으로 크게 낮춰지면서 웬만하면 대주주입니다. 이제 그러게요. 웬만하면 네. 대주주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양도 과세를 맞아야 돼요. 과표 기준으로 3억 이하면 20%고 초과하면 25% 양도 과세를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연말 되면은 얘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연말로 끊어내는 거고 과세는 매도한 시점 이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걸 피해가는 입장에서는 이 26일까지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매년 나오는 얘기니까요. 예.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올해는 별로 영향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대주주 요건을 일단 지금 피해놔야 내년에 매도했을 때 이 대주주 양도과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려고 보는 시선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엉망인데 양도과세 이슈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읽으신 거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일부는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로 12월 달 종목장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서는 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좀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이긴 하지만 3억 원 이상 주식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본다. 차라리 그냥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공평하게. 그럼 차라리 그러면은 그리고 거래세를 빼주는 게 낫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지금 현행은 15억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15억, 20억은 좀 주식을 좀 일반인들 보기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얘기 2021년 얘기를 지금 끌어다가 대주주 양도과세가 어쩌고 이거 얘기를 하는 거는 안 좋은 시장에 안 좋은 얘기만 더하는 격이 되는 거라서 그 부분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삼성물산으로 좀 주목해서 볼 종목이었고요. 종목에 CGB, 관한 CJ CGB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종목만 코멘트하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찾기 이제 계속 갈 거고요.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단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30단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전에 보니까 빠지면 1110원, 올라가면 1140원, 요 정도 구간에서 계속 오르락거렸잖아요. 추가적인 환율 업사이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제까지 봤었던 대로 환이 다시 강세로 가기 시작할 때, 원달러가 빠질 때 시장의 반전 트리거를 당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시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